저는 1학기 중간고사가 눈앞입니다. 학교에 시험을 처음 보는 중학생들, 또 이제 학부모님들 엄청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게다가 올해 24년부터는 1학년도 지필고사를 보죠.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되면은 경기도에 있는 1학년들, 중학교 1학년들도 다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조이쌤의 공부톡톡은 정신연령이 어리면 시험에서 망한다. 그럼 우리 애기는 어떡하죠? 지금 시작합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자, 첫 번째로 정신연령이 어리면 왜 시험에 망하냐. 학교 수업을 안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학생들의 가방을 한번 열어보세요. 책을 펴봤더니 거의 새 책이다. 하얗다. 혹은 영어책인 줄 알았는데 만화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학생들은 거의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듣는 거죠. 이게 뭐 하얀 친구들은 하얀 친구들도 문제지만 이 낙서하는 친구들은 사실 그 낙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온 신경을 그 낙서에 집중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학생들이 또 하얀 친구들 이런 얘기도 해요. 수업은 듣는데 필기를 안 하는 거야, 엄마. 필기만 안 하는 거지. 나 수업 다 들어.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그러면 너 수업 들은 거 교과서 다 외울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 하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라든가 중요하다고 수업해 주신 부분 뭐 지금부터 말해 볼 수 있나요? 그런 것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이나 선생님이 수업한 부분에 밑줄도 그어두고 형광펜도 해주고 또 선생님이 추가해 놓으면 써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필기죠. 그 필기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시험 기간에 가까워졌을 때 단권화도 가능하고 최소한 다시 펴서 이런 내용을 수업했지라고 읽어보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안 되는 학생들이 있죠. 아주 선천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냥 국어, 영어, 수학학원 다 다니면 시험 준비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학년이면 중학교 1학년 보통 주요 과목만 시험을 보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이 정도. 주요 과목은 학원 다니면서 시험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과목을 다 학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목들은 점수가 다 안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 기술, 가정, 도덕, 한문 이런 거. 그리고 학원에 다녀도 출제는 학원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도 A 학교, B 학교가 교과서가 둘이 똑같아도 그 학교 선생님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학교 수업이라는 것은 고득점의 아주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 우리 아들 애다. 근데 뭐 어떡하라고.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부모님들이 평소에 필기한 거, 학교 수업하는 노트, 프린트를 주기적으로 소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야, 그 책 좀 가져와 봐라. 학교에서 수업한 거 좀 가져와 봐라. 그래서 굳이 막 어머님이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도 자주 가져오라고 하면 이 학생이 긴장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펴고 노트를 펴고 그럼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라도 보여주려고 써올 거죠. 아,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선생님? 네, 어머님의 아이가 애기거든요. 애기를 키울 때는 손이 좀 가는 겁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정신연령이 어리면은 학교 시험을 잘 보기가 어렵다. 두 번째는 평소에도 학교 학원 숙제를 잘 못한다. 네, 평소에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겠죠. 근데 평소에도 숙제가 너무 안 된다. 평소에도 학원에서 내주는 문제를 잘 못 푼다. 매주 학원에서 단어 암기 못한다고 연락을 받는다. 이런 경우 내신도 망하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기대하시는 게 그래, 너가 이렇게 내신 기간 아닐 때 질질질질 끌려가더라도 내신 기간, 시험 기간이 되면 벼락치기로라도 뭐 학교 교과서 본문도 외우고 평소에는 안 풀었지만 시험에 가까워지만 급해서라도 문제집 사서 문제를 풀겠지. 이런 위기의식, 벼락치기 이런 공부도 정신연령이 어린 학생들한테는 어려워요. 먼 나라 이야기죠. 평소에 집에서 일주일 동안 1시간도 문제 풀기가 어려웠고 1시간도 단어 외우기 어려웠던 친구가 내신 기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집에서 2시간씩 문제를 풀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어머님이 감시하고 막 관리를 하셔도 집중력이 못 따라갑니다. 평소에 1시간 하던 친구는 2시간 동안 집중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애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단어 외우는 거에 진짜 약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암기를 너무 좋아하고 막 암기하고 싶어. 아니면은 암기할 단어장을 딱 피자마자 엄마 나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잘해. 이렇게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암기를 평소에 단어를 외우는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시험 기간이 되면 본문도 외우고 외부 지문 외우고 대화문도 외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 애가 너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 단어라도 10단어라도 15단어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런 친구들이라면 평소에 어머님이 평소에 아주 조금씩이라도 숙제하는 습관, 단어 외우는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나아지겠지라는 가정 자체를 버리시고 완전히 버리시고 지금 내가 물러나면 얘는 시험 기간에도 요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요. 시험 기간에도 교과서 공부 절대 못할 거다. 내가 지금 물러나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숙제하는 학생의 책상 옆에 앉아서 이게 어떻게 관리하냐. 이 친구 숙제할 때 책상 옆에 앉아서 같이 어머님도 책 보시고 채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이 친구들이 가능한 거죠.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선생님? 네, 어머님의 아이가 애기거든요. 원래 애기를 키울 때는 엄마 손이 좀 가는 겁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정신연령이 어리면 내신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다. 세 번째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프린트를 못 챙겨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과목별로 프린트나 학습지를 주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학군지의 경우. 저는 영어 선생님이라 영어 위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프린트 많이 주고 교재도 따로 주고 그런 프린트들을 수업 시간에 잠깐 활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프린트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태도 점수 혹은 포트폴리오 점수 이렇게 평가 요소가 돼서 수행평가 점수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시험 기간에는 그 프린트에서 자료로 활용되어서 출제가 되죠. 학생들 가방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봤는데 시험지가 거의 그 프린트가 화석 수준으로 막 발굴이 된다. 막 책 밑에 깔려가지고 프린트들이 파일에 있기는커녕 이게 다 있는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우리 애는 파일도 없다. 이런 친구들은 애초에 내신이나 고득점을 딸 기회조차 없는 거죠. 시험 문제가 출제될 자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나오는 문제는 다 틀리는 거죠. 아우 선생님 우리 애가 좀 꼼꼼하지도 않고 덜렁대는 편이에요. 학교에 책도 잘 놓고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참 많으신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아이들의 성격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맞죠? 하지만 절반 정도는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운 태도인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큰 자기가 갖고 있는 태도인 거죠. 공부에 대한 태도. 그래서 학교에서 계속 학생 생활을 하려면 이 태도를 고쳐야 합니다. 네, 프린트 꼼꼼하게 챙기고 파일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키울 수는 없다. 아이가 잠자기 전에 다음날 학교 갈 가방 챙겨야 되고 학교에서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오는 연습이 평소부터 잘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선생님? 네, 어머님 아이가 애기거든요. 원래 애기를 키울 때는 엄마 손이 좀 가는 겁니다. 조이쌤의 공부 톡톡. 사실 이런 정신연령이 좀 어린 학생들일수록 인강을 본다고 하면 좀 말려 주셔야 돼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강이라는 건 좀 자기가 통제해서 하는 거고 막 스톱 시켜놓고 딴짓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강의 켜기 전에 오만 것들 다 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이 가끔 나 이제 학원 좀 잠깐 쉬어달라, 쉬게 해달라, 학원을 끊어달라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혼자서 할 생각 학생들이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요. 사실 이런 학생들이 다소 정신연령이 어리게 된 이유에 학부모님들의 영향이 없지 않죠. 초등학생을 키울 때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다 잘 될 거야. 너 하면 잘하는 애야. 괜찮아. 이런 얘기들 초등학교 때까지 유효하죠. 저도 이렇게 키울 거예요. 하지만 내신을 준비해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중학생들에게는 이제 천천히 본인은 하기 힘들지만 어려운 공부를 해나가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다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뭐 단어 암기가 됐든 문제풀이가 됐든 숙제가 됐든 프린트를 파일에 넣는 게 됐든 그런 것들일수록 자꾸 도전하고 극복하고 성장시키고
그런 것들이 어머님한테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어머님들이나 어른들, 아버님들 도움이 거의 없어도 혼자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학업에서의 독립을 목표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는 제가 요즘에 내신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정신연령이 어리구나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고무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땡큐.